이강인이 어떤 선수인지 의구심을 품었던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실시간으로 이강인의 경기력을 지켜보고선 그는 메시의 완벽한 후계자다, 그를 무조건 영입해야 한다라며 나날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새로 부임한 한국 축구대표팀은 16일 부산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페루와의 평가전에서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1무이패를 기록하며 아쉽게도 첫 승을 챙기지 못했는데요. 이날 경기를 앞두고 많은 변수가 있었습니다. 팀 이주장 손흥민이 스포츠탈장 수술 이후 회복 중에 있어 선발 제외가 유력했고, 월클 센터백 김민재는 기초군사훈련 입소로 명단에서 제외됐으며, 중원은 정우영이 부상으로 차출되지 못하며 공격, 중원, 수비 라인 모두 새로이 스쿼드를 구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격에는 손흥민이 빠지자 이강인에게 관심이 쏠리며 그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는데요.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리그 6골 6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쳐 여러 B클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이강인은 과연 대표팀에서도 그 활약을 이어갈지 국내 팬들은 물론 해외 팬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강인은 명성에 맞게 자신의 가치를 실력으로서 증명해냈죠. 이날 경기 초반 오른쪽 윙어로 출전한 이강인은 중원으로 포지션을 스위칭해가며 경기 내내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고, 총 7번의 키패스와 2번의 슈팅을 날리며 한국의 총 슈팅 13개 중 거의 대부분을 담당했습니다. 또한 메시가 오버랩 때는 완벽한 탈압박 능력과 드리블 기술을 선보이며 페루 선수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조규성의 머리를 저격하는 정확한 크로스와 날카로운 공격 찬스를 만들며 월드컵 때와 마찬가지로 팀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핵심 플레이메이커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날 경기는 0대1로 한국이 패배하였는데요. 한국은 경기 초반 수비진에서 어수선한 움직임으로 빈틈을 보이며 페루의 브라이언 레이나에게 쉽게 선제골을 허용했고, 이는 결국 결승골이 되며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는 패했지만 이강인의 번뜩임은 경기 내내 나왔고, 소파스코어 기준 이강인은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8.5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시즌 눈에 띄게 기량이 성장한 이강인은 최근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3일 프랑스 레퀴프의 로익 탄지는 이강인은 이미 이번 주 초에 파리에서 PSG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혔고, 여러 공신력 높은 기자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며 이적이 사실상 확정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적 시장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파브리시오 로마노도 이강인의 이적이 시간 문제라 밝혔는데, 로마노는 14일 자신의 SNS에 PSG는 이강인과의 장기 계약에 구도 합의를 마쳤다. 메디컬 테스트는 이미 마쳤고 당사자들 간의 최종 세부 사항 조율도 정리됐다. 그는 곧 PSG에 합류할 것이다 고 전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임박한 가운데 파리 팬들도 이강인의 페루전 활약상을 관심있게 지켜봤는데요. 역시 축구를 보는 눈은 전 세계인이 똑같나 봅니다. 해외 팬들 역시 이강인의 활약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파리 생제르맹 팬페이지인 라소스 파리지앵은 이강인의 페루전 활약상을 게시했고, SNS를 통해 여러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전에 그를 들어본 적 없지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빠져버렸다. 그는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음바페에게 드리블을 가르치기 위해 파리에 도착한 이강인. 그는 디마리아보다 더 나은 왼발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미 PSG의 전설이다. 나는 이강인 열차를 탄다 등 대체로 칭찬일색이며 메시보다 낫다라는 놀라운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메시보다 낫다라는 표현은 아직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지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강인이 얼마나 실력이 출중한지 알 수 있죠. 한편 파리 생제르맹은 크리스토프 갈티에 감독의 대체자로 줄리안 나겔스만과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지만 결국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공식적으로 부임됐다고 하는데요. 루이스 엔리케가 PSG의 다음 감독이 될 것이라는 발표는 이미 6월 3일에 있었고, 내일이나 모레 공식적으로 감독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과거 팀에서의 전략과 이강인 선수의 능력을 고려하여 그가 어떤 식으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지 예측해보면, 루이스 엔리케는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국가팀에서 감독을 하면서 공격적인 축구와 공을 잘 소유하는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강인 선수는 기술적으로 뛰어난 미드필더로 드리블과 패스, 그리고 골을 넣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에 잘 들어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루이스 엔리케가 감독을 맡았던 팀에서 이강인과 비슷한 역할을 한 선수를 생각해보면 바르셀로나 부임 시절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그런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이끌었을 때 안드레스 이니에스타는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팀의 공격을 운영하고 드리블과 패스로 상대 진영을 공략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항상 중앙에서 공격의 시발점이 되고 동료 선수들을 찾아주는 역할을 했고, 뛰어난 패스 능력과 지능적인 플레이로 공격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니에스타는 빠르고 정확한 패스 능력으로 유명했는데요. 볼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를 피하고 공간을 찾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특히 뱀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팬텀 드리블은 종종 상대 수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 팀 동료들에게 공격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죠. 또한 이니에스타는 경기장 전체에서 공간을 찾고 활용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상대팀의 수비 공간을 찾아내 그 공간으로 킬패스를 찔러주거나 자신이 그 공간으로 파고들어 날카로운 공격 기회를 창출해냈죠. 이런 이니에스타의 역할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전략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고, 그의 기술과 지능적인 이해력은 바르셀로나가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을 구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경기를 지켜보다 보면 정말 많은 점에서 이와 비슷한 특징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니에스타와 100% 같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이러한 능력들이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볼 때마다 눈에 띄게 보이며, 이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 역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테고 그의 전략에 잘 들어맞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2001년생으로 아직 22살밖에 안 된 이강인은 이미 월클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고 해마다 성장하고 있음이 틀림없기에 그만큼 비교되는 레전드 선수들이 많지만 한국인으로서 메시의 버금가는 축구 선수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기원해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